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과 일부 좀 특이한 관심 있었던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최근에 다우 지금 보고 있는 게 다우 일간 차트인데요. 한 2주 전부터는 계속 다우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수 역시도 사실 그닥 크게 뭔가 다른 부분은 없거든요. 우리 지수인데 우리 지수는 한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옆으로 그냥 가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가까이가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시황도 어제랑 오늘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황들이 아마 다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 최근에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19일과 20일에 연준에서 네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떠한 결정이 있을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번에는 올리고 내년도 금리 인상 횟수를 하향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또 여기에서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유동성 측면에서는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를 올리다가 동결하는 구간에서 S&P 500이나 이런 지수들이 강하게 상승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오히려 선진국 지수보다 이런 신흥국 쪽의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도 일단 첫 번째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하향 조정을 한다고 하면 이거 금리를 올리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아 하면서 이렇게 경기 우려에 대한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단기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제하고는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이 해당 일인 19월이든 20일이든 요때 실제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어떤 모든 이야기들이 다 뜬구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걸 하나 좀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 관련한 그 금리 관련한 이야기는 일단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아무리 얘기해봤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자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장의 반응 역시도 실제로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뭐 진짜로 금리 인상하든 하향 조정하지 않든 하향 조정하든 그것 역시 현재 시장에서 선반영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좀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현재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좀 무서울 정도로 높은 구간에 있다라는 것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도 흔히 그 변동성 지수가 요 아래 구간에 있었거든요. 요 아래 구간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 변동성 지수가 위로 좀 떠 있는 느낌이에요. 위로 떠 있는 느낌이 나서 이것이 지금 사실 변동성 지수의 이런 추세를 긋는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할 정도의 어떤 모습도 의미를 찾기가 애매할 정도의 이런 추세인데요. 일단 변동성 지수에서 이렇게 일단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카페에다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 확실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위로 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변동성 지수가 여기서 위로 확 뿜을 수 있을까? 뿜었을 때는 진짜 바닥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왜냐면 과거의 변동성 지수들이 보여줬던 이런 궤적들을 보면 한 40 이상까지 40% 이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바닥의 신호로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바닥인지 단기적인 바닥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변동성 지수가 지금 한 25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30을 넘고 40까지 한번 강하게 혹시라도 변동성 지수가 위로 튄다면 이렇게 쭉 올라간다면 이때는 뭐든 단기적으로 꽤 많은 종목들이 상승할 개연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주 운이 나쁘게 그렇죠. 이때도 역시 바닥일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변동성이 한번 커지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출렁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까지 이런 겁나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 변동성 지수가 하단과 상단으로 나뉘어질 때 이 상단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버티고 있기도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떠한 그런 19일 날, 20일 날 이때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해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떠한 흐름으로 변동성 지수가 좀 작아지거나 이렇게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지금은 제가 어떤 이야기 말씀드려도 저 역시도 시중에 떠도는 기사들을 짜집게 한 것에 어떤 저의 작은 의견 정도를 덧붙인 거지 맞고 틀리고를 가늠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있는 그대로 시장의 흐름대로 보내주고 다만 지금 저희는 어차피 주식 비중이 저희는 현재 주식이 비중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일단은 차분하게 좀 대기하는 좀 차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 말대로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대로 만약에 어떤 결정이 내렸든 간에 시장에서 유동성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플러스가 되는 어떤 구간이 좀 나온다면 시장에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대응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예측이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19일 날, 20일 날 어떤 큰 이번 연도의 마지막 큰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고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4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내년 한 1월 정도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인 현재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벤트가 있기 이전 오늘 같은 날 완전히 텅 빈 공백기입니다. 공백기이기 때문에 수급의 방향도 애매하고요. 종목의 등락도 애매합니다. 근데 다만 시장이 약한 건 맞아요. 약한 건 맞지만 지금 이런 공백기이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사소하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심리적으로 관망하는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나긴 하지만 한쪽에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서 어떠한 호재도 없는 이런 상황들에서 어떤 무언가가 번쩍하면 여기에 다 이렇게 몰려가는 이 투기적인 심리가 오히려 많아졌어요. 투기적인 심리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 투기적인 어떤 호재들이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투기적 호재도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 무언가 터지면 이쪽으로 다 달려들어서 강한 시세를 뿜고 있는데요. 그것이 최근에 수소차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수소차.
그래서 오늘 수소차 관련해서 풍국주정이라든지 풍국주정 한번 쳐볼까요? 음, 풍국주정이라든지 SPO셀이라든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것의 어떤 시작점은 뭐라고 할까요? 그 기사 나온 거 있잖아요. 기름 대신 수소로, 그러니까 수소 도시를 세 곳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정부가 교통과 난방 등의 주된 수소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수소 기반 도시를 2022년까지 세 곳 시범 조성한다라는 이 뉴스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뉴스가 어제 나왔던 건가 그랬죠, 아마. 그랬던 걸로 아는데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것으로 오늘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따라가야 되느냐라고 보면 이제부터는 달라졌다라고 봐요. 뭐냐면 오늘 저희 썸네일 제목에도 보면 알듯이 우량주가 이제 테마주로 전락하는 이런 딱 순간인 것 같아서 특징주로 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SPO셀이라는 종목과 뭐라고 할까요? SPO셀이라는 종목과 풍국주정 이 두 회사는 우량주입니다. 일단 적어볼까요 한번? S퓨얼셀이라는 종목과 퓨얼셀이라는 종목과 풍국주정은 저는 둘 다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주에 엮이기에는 좀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수소를 만드는 국내 유일한 그 어떤 상장 회사인 것이죠. 그리고 풍국주정은 재무 구조가 너무 좋아요.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고 왜냐면 그 주정 산업이라는 것이 경제적 그 해자도 있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한 10% 정도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좀 유지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냅두면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회사예요. 재무 구조가 튼튼한 회사. 그리고 에스프레소를 역시도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과거 상장 이전에 외형 성장이 100%씩 성장했던 회사거든요.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용이나 공공용 건물 이쪽에 그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회사이죠.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멀쩡한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만약에 이런 테마에 엮이지 않았다면 시장이 지금 약세이기 때문에 어떤 작은 뉴스에 테마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이제부터는 관심 종목에서 제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테마주에 엮이지 않았다면 사실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고 매수를 추천하고 싶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수급이 이제는 끊겼다라고 보면 돼요. 끊겼다라기보다는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 상황이 나왔습니다. 보통 한 종목에는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이 투자자들이 고르게 섞여 있어야지 수요와 공급이 딱딱딱 맞으면서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테마주로 엮이면 이들은 보통 도망가기 마련이고 이들만이 개인 투자자들만이 쫙 붙어가지고 먹고 팔고 그러니까 조금 오르면 팔고 또 높이 올라와도 또 사고 바로 팔고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 이런 기업들은 좀 있어요, 있기는. 그리고 풍국주정 역시도 멀쩡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사실 추천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하지만 이걸 월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월간 차트로 보면 이렇게 생긴 종목입니다. 그 과거에는 이런 변동성이 있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이런 회사이긴 한 회사이고 매우 튼튼한 회사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부터 이 두 회사는 이제 테마주로 당분간은 아마 수급이 불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테마주를 엮이기 전에는 SPL셀은 관심주였지만 이제는 관심주에서 제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도 이루어지냐면 예전에 가장 최근에 테마주가 뭐 있었을까요? 비트코인이 있었네요. 그죠? 비트코인 관련했을 때 이게 일간 차트인데요. 카카오의 일간 차트인데 카카오 역시도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엮여버려졌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 언저리에서부터 계속 비트코인과 거의 시세를 같이 하고 있어요. 한동안 이만큼을 거의 반년 이상을. 그러니까 카카오가 비트코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수급이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약세이기 때문에 멀쩡한 우량주가 테마주로 변할 수 있고 그런 멀쩡한 실적을 가진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라 할지라도 한번 테마에 엮이면 한동안 수급이 불안해져서 꼬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어, 상당히 조금 애매한 이런 상황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시황을 볼 때 그 저희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우를 한번 S&P나 다우나 뭐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라인이 요 라인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지하는 듯하고 했지만 깨버렸습니다. 일단 이거는 일탈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완전히 이제 추세가 이탈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추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일단 무너뜨렸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말하는 어떤 기대감들 있잖아요. 기대감들에 비해서 지수가 직접 이야기하는 지수는 생각보다 더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우가 이렇게 힘이 없이 그러니까 S&P나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다 추세 이탈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버티고 있고 코스닥은 추세 이탈 신저가 이 저가를 깨진 않았지만 중요한 라인을 일단 깨버렸거든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어떤 뉴스들도 반도체 관련 쪽에서는 계속 축소되는 어떠한 예상 실적들이 나오고 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관련한 또 이슈들도 계속 번져서 지금은 일단은 공격적으로 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은 그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유동성의 어떤 측면에서 시장이 단기적인 어떤 반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큰 흐름에서는 하락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이번 연도까지는 매우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좀 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했고요. 정리 한번 해보면 일단 지수 이렇게 해볼게요. 종목들이 모여서 뭐 어떤 업종이든 섹터를 만들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수가 되겠죠. 우리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를 보겠고 이 여러 나라들의 그 지수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지수 중에서도 대장격인 뉴욕 지수가 현재는
추세를 완전히 깨고 하락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곧 금리 관련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금리로 사실 시장이 결정될 건 아니라고 봐요. 이미 시장의 방향성은 결정되어 큰 흐름은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금리로서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는 정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카페 오전 시황에서 보면 아마 좀 더 자세히 써놨으니까요. 확인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이든 뭐든 간에 일단 이 금리 이벤트를 좀 보고 시장의 반응까지 보고서 결정해도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매우 조심스럽게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약세다라는 하나의 어떤 근거로 최근에 방어주들이나 어떤 방어주들 형식 혹은 배당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리고 건설 관련된 애들도 좀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확실히 약해서 그런지 어떠한 테마성이 있는 애들만이 지금 조금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 애들은 다시 시장에서 방향성이 정해지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아주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소차 관련해서 이슈들이 나오면서 수소차 테마주에서가 생겼는데 그 수소차 테마주 중에는 SPO셀과 지금 얘기하는 풍국주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테마주에 엮이기 전에는 그냥 멀쩡한 우량주였습니다. 근데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 두 우량주가 그냥 테마주로 변해버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들은 가치 투자를 한다거나 혹은 어떤 조금 안전한 투자를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관심 종목에서 빼버리시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앞으로 단기적인 급등과 급락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도 아마 시장이 조금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루하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시장을 예측한다는 건 좀 무의미하고요. 일단은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이벤트 이후에 뭔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